자, 오늘은 연세대학교 2021년 논술시험 문제 지문 2개를 해설을 해볼게. 자, 오늘 다뤄야 할 주제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시면 가와 나에서 노동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오늘은 해설을 해보는 걸로 할게. 자, 예, 글을 한번 봐보자. 자, 노동이란 인간 존재에서 근본적 행위이다. 노동, 인간의 행위. 노동은 자연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공동의 노동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생산되어진 세계이다. 자, 우리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세계는 우리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형성해 놓은 세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노동은 의도와 목적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이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에서 근본적 차이, 즉 동물의 욕구는 자연을 통해서 충족된다. 이에 반해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오직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을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다. 즉 그러한 활동은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다랗게 하고 있는 거네. 이를 위해 인간은 자료를 자연 속에서 찾으나 재료 그 자체가 아니라 재료의 가공과 그 산물에서 마침내 만족을 얻게 된다. 자, 노동의 희열은 단순한 근육 사용이나 숙련성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의 건설에 참여한다는 인식에서 생겨난다. 노동하는 사람은 생산한 결과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되어지고, 노동자의 만족감은 공동으로 창조한 생활 양식 속에서 주변 환경을 건설하는 데서 비롯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가 사실 해결에 있어서의 노동에 대한 견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자, 전반적인 기준은 이렇게 되어지고, 자,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인간의 노동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한번 봐보자. 역사적으로 노동에 대한 평가는 변해왔는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모든 육체적인 노동을 저속한 것으로 경멸해 왔다. 그래, 모든 육체적인 노동을 저속한 것이라고 경멸해 왔으니까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노예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은 기적으로서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며 정신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여야 했다. 자, 이게 고대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가. 자, 그 다음에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노동을 죄에 대한 벌, 쉽게 말해서 노동은 우리 인간이 원초적으로 재르는 원죄, 이렇게 해야지. 이 원죄에 대한 벌로 봤다는 이야기야. 인간이 천국에서 쫓겨났고 죄와 몰락을 짊어지고 있으며 결국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이거 알 수 있는 이야기지. 자, 우리 교회는 안 다녀봤지만 성경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지 않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고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브를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지. 근데 이 둘이서 어떻게 되진다 그러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쳐먹고 그러나 그러지 않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질나서 어떻게 되어지니? 이 둘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아담에게는 자,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로서 시켜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벌로 주었고, 또 이브에게는 어떻게 되어지니? 출산이라고 하는 고통을 죄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디. 자, 이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생각이라는가. 근데 우리 신교가 뭐라 그러냐?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지. 프로테스탄트에 오게 되어지면 쉽게 말해서 노동을 큰 축복으로 봤다. 자, 프로테스탄트 대표적인 캘빈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 노동의 성과를 구원의 징표로 이해했으며, 이러한 관점은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세속적 직업에서의 책임 개념으로 이어졌다. 노동이 축복이고 존엄이와 인간의 가치 척도라는 인식은 그러한 바탕에서 생겨났다. 여기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한다는 당위적인 요구와 일함으로써 절망하지 않는다는 내면의 축복이 포함되어져 있다. 자, 우리 짧은 글이지만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냐? 고대 그리스와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기존에서 초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에서 보면은 해겔이 가지고 있는 노동의 개념, 거의 노동에 대한 크면 네 개에 있어서의 서로 다른 입장에 있어서의 차이라 그럴까, 변화나 이런 것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 이쪽에 신교는 노동을 큰 축복으로 본다. 자, 우리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분석의 서적이 막스 베버의 뭐라고? 그래.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 윤리라 그러지 않대. 자, 우리 켈빈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윤리, 즉 그 가운데 있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만들었는 자본주의 정신과 어떻게 된 상동성이라 그러지. 친화력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다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주류는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문 나번의 견해를 봐보자. 인간은 창조전 이래 처음으로 자신이 풀어야 할 진정한 영구적인 문제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즉 절박한 경제적 걱정에서 해방된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학과 축적된 자본 덕분에 얻게 된 여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지혜롭고 훌륭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자, 악착과 그 집요한 돈벌이꾼들은 인간을 경제적 풍요품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 하지만 막상 풍요가 왔을 때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삶의 기술 자체를 생생하게 구현할 줄 알고 더욱 완벽해지도록 가꿀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생계수단을 위해 자신을 팔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내 생각에 어떤 나라나 민족도 여가와 풍요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오랫동안 즐길 줄은 모르고 그저 죽도록 일만 하도록 훈련받아 왔기 때문이다. 별다른 재능이 없는 보통 사람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무엇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가 실로 두려운 문제가 되어질 것이다. 어느 날 세계 곳곳에서 부유한 계급이 벌이고 있는 행태나 그들이 기껏 성취답시고 해놓은 것들을 보면 참으로 암울하다. 이들은 저 약속된 땅을 먼저 보고 캠프를 마련한 선발대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재난에 가까운 실패만 저질러 갔다. 이 글은 미스 필자는 사실 케인즈라고 이야기한다 그러지 않대. 자, 이 사람은 틀림없이 과학과 축적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레저라 그럴까, 여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은 여가를 가지고 어떻게 되니 여가를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봐. 왜? 여가와 풍요 시대에 대해서 뭔가 준비되어진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과학과 축적된 자본이 가져오는 어떤 풍요로운 사회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 형성되어진 여가에 걸맞는 뭔가 준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케인즈는 우리가 약간만 더 경험을 쌓으면 자연으로부터 얻을 이 새로운 전리품을 오늘날 부자들이 쓰고 있는 방식과는 아주 다르게 쓸 수 있게 될 것이며 부자들이 계획하는 상관 아주 다른 계획으로 삶을 짜나갈 수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본 것 같아. 뭔가 과학기술과 그 다음에 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 인간은 그 주어진 여가를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 대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인간은 노동에 얽힌 원죄의식이 너무나 강했기에 무언가 일을 하지 않으면 만족을 느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 하게 되고 의무와 가지와 지루한 일상으로 치던 노동을 기꺼이 줄일 것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 아직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남은 노동은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하게 될 것이다. 케인즈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가 무엇인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풍요로운 사회에 되어지면 줄여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러한 경우에서는 노동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서 하게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같은 기술과
자본의 축적이 가져오는 여유라 그럴까? 자, 그와 같은 것은 틀림없이 노동이라는 것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뭐 케인즈는 대부분 대체로 보면 되게 약간 뭔가 낙관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슬쩍 들어 보인다 보면은. 자, 우리는 이 두 개의 글. 근데 어디 다시 봐보죠. 밑에가 또 있네. 하지만 이는 경제적 강제로서가 아니라 대결의 풍요를 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분배하는 노동의 양이 3시간 정도 교대 시간 혹은 주당 15시간 정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 이제 노동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풍요를 분배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래, 주당 한 15시간 정도만 일하면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당분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고, 노동의 언제의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3시간 정도 하면 그 원제의식도 충분히 달래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자,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자본의 축적이 인류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노동을 줄이고 뭔가 더 풍요로운 시대를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그에 대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걸로서 읽혀진다는 생각이 들어보인다. 자, 이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지. 자, 저시몬 가바레이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노동을 경멸했어. 슬레이브가 하는 거야. 유대교나 기독교에 있어서는 퍼니시먼트야. 원죄에 대한. 자, 근데 프로테스탄트에서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긴 어떤 하나의 징표로서의 노동이요. 즉 노동을 통해서 축적되어진 그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면은 구원에서의 징표로서, 그래서 노동에 대한 윤리라고 하는 거, 노동 윤리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 자, 해결에 있어서 근대에 있어서 노동의 개념이라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세계를 바꿔내고 궁극적으로 인간 자기 자신을 갖다가 완성해내는 일이라고 봐. 이런 형태로 있어서의 노동에 대한 견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변화되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고대 그리스 봐보자. 노동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단에 불과한 거고 비천한 거야. 뭔 수단? 생존에서 수단이야. 그리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노동이 반대되어지는 것이 스콜레라고 하나 여가라고 그러는데 자유로운 시민인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에 자유로운 시민은 매몰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 것 같아. 그래서 시민은 우리 그러한 때에 있어서는 자기 목적적인 어떠한 삶이라 그럴까? 자, 그와 같은 삶에 있어 충실해야 되고, 노동이라고, 생존의 수단으로서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노예가 하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이 사람들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영혼과 신체를 변질시킨다 그래요. 우리 금방 느낌 온다. 시골에 가봐. 평생 노동을 해온 사람들 다 아프다 그러지 않디? 왜? 노동을 심하게 하게 되어지면 신체 근골격계가 대부분 질환을 앓고 있지 않디? 신체를 디폼 변형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니? 돈을 목표로 하잖아. 우리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타락하고 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사회에 있어서는 노동은 인간이 아닌 노예가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자,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는, 유대교나 기독교에 있어서는 노동이라는 것은 원죄여 선악과를 따쳐 먹었으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고 그들은 그에 대한 원죄에 대한 처벌로서 이맛박에 땀을 엄청 흘려야 밥을 먹을 수 있을 거. 이렇게 되어진 거. 노동은 하나님에 있어서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처벌이고 우리는 그것을 갖다 해야 하는 하나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어보이는. 자, 근데 여하튼 유대교나 기독교에 있어서의 노동의 윤리가 근데 프로테스탄트 오게 되어지면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은 말이야. 구원의 징표요. 죽기 전에 네가 노동을 통해서 얼마나 쌓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시키면서 하나님에게서 이 자식 구원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평가에서 자료가 되어진다는 것이었던가 봐.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구원의 징표를 획득해 나가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의 소명이요. 성스러운 일이라는 거요. 그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자본주의 정신에 있어서 하나의 토대가 되어진다고 본 것이 바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자, 근데 그 다음에 우리 근대에서 노동에 대한 개념을 봐보자. 자, 해결은 인간은 노동할 때만 인간일 수가 있다. 그래, 우리 인간은 노동은 자기의 실현이야. 그러니까 그들도 왜 원래 죽도록 공부를 하니? 죽도록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학생들에게는 노동이요.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야? 자, 칼 마크스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원래 우리 해겔이라는 아저씨가 노동의 본질은 자기의 실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이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의 실현이 아니 노동에 대한 그 상품으로부터 자기에 대한 소외만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 이 자본주의 사회를 애국하는 거, 노동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 애국을 막고 노동자에 대한 소외를 갖다가 벗어나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타파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시문 나번 보자. 케인은 1930년에 우리 손자들의 경제적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했다는데 뭐 나도 안 읽어봤으니까 이 글을 알겠냐? 이 제시문에서만 읽어봤으니.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니? 틀림없이 우리의 손자들은 말이야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엄청난 번영에서의 시대를 살게 되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케인즈의 생각이지 않을까. 인간은 창조된 이래 처음으로 자신이 풀어야 할 진정 영구적인 문제와 맞부닥치며 알고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전을 통해서 획득되어진 부 그리고 그에 따른 물질적 풍요라고 이야기할까. 자, 우리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 아니 이게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동이 소명이고 자기의 완성이고 뭐 이런 거? 그게 그러면 그건 사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진다는가? 해야 하는 것이잖아.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야. 원래 같으면 특별히 더 그러겠지.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 우리에서 힘든 노동이라는 게 대체되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삶에서 여유를 갖게 되어진 것. 자, 우리 그러한 때 어떻게 그러한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근데 문제는 말이야. 우리 그러한 시대에서 인간은 준비를 해온 적이 없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동은 처벌이야? 아니, 노동은 해야 하는 소명인 거야. 또 한편은 인간은 자기에서 완성이야. 뭐라고? 다 열심히 뒤져라고 일을 하자라는 것밖에 없잖아. 예, 지금까지 있어서의 노동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니? 즐길 줄 모르고 그저 죽도록 일만 하도록 훈련을 하는 거잖아, 이게. 응? 그리고 이런 것을 갖다 어떻게 되니? 지금도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문제는. 응?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풍요로운 시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에 대한 제대로 되어진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하던 이야기를 갖다 끊임없이 반복이나 차고 앉아 있을 뿐이야. 이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보이지. 자, 어쨌든 기술 발전에서 낙관적 전망을 토대로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15시간만 일하면 돼. 알고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그래, 원래 미국 사람들 얼마나 일하는가 모르겠다 보면은. 그래, 미국 사회에서 원래 10%만 일하고 90%는 팡팡 쳐놀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 어떻게 보면서. 근데 이러한 사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여가를 제대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야. 제대로 활용하는 거에 대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가 봐. 왜? 지금까지 앞에 있는 우리 근대에서 노동의 견해를 보게 되어지면 디젤하고 일만 하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언제야 임마? 아니면 소명이야. 또 한편은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는 노동은 자기를 완성시키는 거야. 디젤하고 해야 돼.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하잖아. 그래서 여가에서의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배우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삶의 기술을 생생하게 구현하고 완벽하게 가꿀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생계를 위해 자신을 팔지 않는 사람들이 풍요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어쨌든 케인즈는 되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이와 같은 인간형으로 어떻게 되어지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즉 노동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지. 근데 이것이 최근에 있어 더 크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무슨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기술 사회에서 일하는 것이 최대 중요하지 않디? 자, 정보기술 사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노동의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가 봐보자. 첫째, 노동이라는 것이 말이야. 비물질화. 옛날에 노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마박에 땀 흘리고 말이야. 또 뭐라 그럴까? 그래? 이마박에 땀 흘리고 어떻게 되니? 육체와 근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최근에서 노동은 지식 노동이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 요 근래는 감정 노동이 되어진다 그럴까? 어쨌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야.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노동이 뭔가 추상화되어진 이와 같은 형태로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보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같은 정보기술 사회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GDP는 상승하고 그러긴 하지만 일자리는 갑자기 감소하고 계속해서 일자리 감소와 뭐라 그래? 파편화? 일자리 감소, 파편화가 이루어졌다. 뭐 어쨌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들긴 하죠. 어째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GDP는 어떻게 되어지니?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에서 35,000달러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일자리라는 것은 계속해서 찌그러들고 줄어들고만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뭔가 성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봐보자. 노동과 소득이 뭔가 분리해서 가능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 봐보자.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일자리가. 근데 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소득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전에는 일하는 자만이 어떻게 되어지? 먹어야 됐잖아. 근데 요 근래는 일하지 않는 자에게도 먹이를 줘야 하는, 먹거리를 줘야 하는 그러한 사회로 바꾸고 있어. 왜? 일하기 싫어서 그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구조 변화가 일자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진 거. 우리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하지 않은 자 처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자, 우리 그런 측면에서 흔히 말하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는 생각도 들어봐요. 자, 어쨌든 우리 제시먼 1번과 2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에서 개념이라고 하는 거에 전혀 1번은 틀림없이 노동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 노동은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디. 그렇지만 우리 근대 세계에서는 노동은 자기에서 완성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에 의해서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제시문 나번에서는 어떻게 되어지니? 우리 정보기술 사회라고 이야기할까? 자본주의 사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진전은 틀림없이 정보기술 사회가 정보와 기술이라는 것이 한가운데 중심에 있게 되어져. 우리 그러한 사회에서는 틀림없이 풍요로운 사회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의 노동에 대한 정근대적이랄까? 아니, 노동에 대한 우리의 낡은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변화되어지는 사회에 걸맞는 뭔가 노동에 대해서의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 케인즈에서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봐요. 자, 제시문 가와 나번에서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